오늘은요, 이제 구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첫 번째 질문부터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구름 되어 있죠? 구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예요, 구름은요. 답은요,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증기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증기 아닙니다. 그럼 수증기가 아니면 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데요. 보통 액체 상태의 물입니다. 대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보다는요, 알갱이가 굉장히 작은 우리 에어로졸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개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안개는요, 이 물방울이 지표면에서 있는 걸 안개라고 하고요. 이걸 갖다가 상공에서 있을 때는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름과 안개는요, 결국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요, 이 물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공기 중의 수증기가 어떻게 됩니까? 응결한 거예요. 즉 이슬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슬이 됐다는 얘기예요. 공기 중에서요. 어디에 묻어서가 아니고요. 공기 중에. 그래서 이슬은 정확히 얘기하면요, 물체의 표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걸 이슬이라고 하고요. 공기 중에서 만들어진 걸 안개라고 하고요. 이 공기 중에서 만들어졌더라도요, 자, 땅이 있으면요, 지표에서 만들어지는 걸 안개라고 하면요, 상공에서 만들어지는 건 구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름은 대체 왜 만들어지나요? 자,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공기가 올라가면 끝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거 가지고 조금 이따가 3번 질문에 대한 답도 할 거예요. 공기만 상승하면 끝납니다. 단, 이 공기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수증기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지표면이 있습니다. 지표면에 공기가 있어요. 자, 이 공기가요,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자, 위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열 팽창이라고 되어 있죠. 단열 팽창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단열, 열을 주지 않고 팽창, 부피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왜요? 바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의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낮아지죠. 압력이 작아지다 보니까 바닥에 있을 때는 공기가 누르는 힘이 굉장히 강해서 공기의 부피가 이 정도였다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르는 힘이 작아지고 공기의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겁니다. 왜? 누르는 게 작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뭐하고 똑같냐면요, 아래쪽에 풍선이 하나 있어요. 이 풍선이 공기 중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이 커집니다. 풍선이 커지는 이유는요, 이 안에 있는 공기의 양은 똑같죠. 그래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풍선으로 미는 힘은 어때요? 작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많이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많이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좀 이해를 하면 좋아요. 자, 풍선이 있는데요, 풍선 안에 있는 공기 입자가 부딪히는, 이게 뭐냐면 공기의 압력입니다. 그런데 풍선의 크기가 이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바깥쪽에서 미는 힘이 어떻단 얘기예요? 같단 얘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미는 힘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미는 힘이 작아졌으면요, 풍선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만큼 원래는 밀었는데 거리가 더 멀어졌네요. 자, 공기가 압력을 냈대요. 자, 공기의 압력입니다. 이제 1학년 것까지 나와요. 내용이 어렵습니다. 자, 공기의 압력은요, 어떻게 됩니까? 충돌로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 이 공기가요, 풍선 내부를 때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 부피가 작을 때는 때리는 횟수가 어떨까요? 많겠죠, 때리는 횟수가. 근데 멀면 어때요? 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아까보다 때리는 횟수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집니다. 횟수가 적어진다는 얘기는 압력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점점 작아지면서 이 압력과 크기를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부피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기가요, 공기가 상승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커져요. 열을 주지 않아도 부피가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내려갑니다. 왜 선생님 부피가 커지면 온도가 내려가나요? 자, 우리가요, 추울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추울 때 보면요. 손을 문질죠. 손을 문집니다. 그럼 열이 나요. 왜?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는요. 손을 때려볼까요? 물론 아파요. 하지만 계속 때리면요. 열나죠. 뜨끈뜨끈해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풍선의 크기가 작으면요. 충돌 횟수가 많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풍선이 커지면요. 충돌 횟수가 작아진다면서요. 그럼 충돌 횟수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가 내려갑니다. 자,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볼까요? 온도가 내려가면 포화 수증기의 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적어진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요. 온도가 내려가면 포화 수증기의 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진다고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온도가 내려가면 포화 수증기의 양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이슬점에 가까워지는 것. 이슬점이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이슬이 생긴다고요. 근데 상공에서는 맺힐 데가 없으니까 공기 중에서 맺히죠.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수증기가 응결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뭘 써놨죠 지금? 응결핵.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자기들끼리 뭉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표면에서는 어떠한 물체 표면에 붙으면 되는데 상공에서는 붙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요. 붙을 수 있는 핵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이걸 응결핵이라고 하는데요. 이 응결핵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지라든지 황사 등이요. 바로 응결핵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먼지나 황사 주변에 수증기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증기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요. 그러면서 응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안 된다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지표면이 있습니다. 지표면에서 공기가 있어요. 수증기를 머금고 있는 공기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위로 상승을 합니다. 위로 상승하면서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안쪽에 있는 공기들이 바깥으로 힘을 내보내게 되니까 그만큼 팽창한다고 했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단열 팽창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커집니다. 부피가 커져요. 근데 이렇게 부피가 커지면 이 안에 있는 수증기들이요. 부딪히는 횟수가 줄어들 거고 수증기들끼리 부딪히는 횟수도 줄어들겠죠.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부딪힌다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내려간다고요.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이 공기 중에 있는 포화 수증기,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요. 수증기 양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하고요. 이때 응결할 때는요. 주변에서 응결할 수 있는 핵이 필요한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응결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고요. 이러한 응결핵의 역할을 하는 게 먼지라든지 황사가 이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무엇이다? 바로 구름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의외로 간단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가 관심 있게 보면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았다면요. 자, 아래쪽으로 가볼까요? 구름이 만들어지는 이제 방법이에요. 그럼 대체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근데 구름이 만들어지는 5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5가지 방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5가지의 공통점. 바로 무엇이냐면요. 공기를 상승시킨다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 구름이 만들어지는 5가지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기를 위로 올리는 5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쉬워요. 자 여기가 지표면요. 바람이 밑에서 위로 불면 됩니다. 끝났죠? 그럼 당연히 공기가 위로 올라갈 테니까요. 이걸 가지고요.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상승 기류에서 만들어진다. 이걸 이제 조금 뒤에 나중에 배우면요. 저기압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표현도 기억은 해두세요.
공기가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저기압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다만 이걸 상승기류라고 하고 저기압에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될 때입니다. 대체 이때는 또 언젠가요? 되게 쉬워요. 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어요. 얘는 바다예요. 바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태양빛에 의해서 가열이 될 건데 우리가 비열 배웠죠. 2학년 때. 그럼 어느 쪽의 온도가 더 빨리 오릅니까? 바로 육지 부분이 더 빨리 올라요. 그럼 육지 쪽은 온도가 많이 오르지만 바다 쪽은 온도가 적게 오르죠. 그럼 온도가 더 많이 오른 육지 쪽의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더 뜨거울 거고요. 그러면 대류 현상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따뜻해진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디서요? 섬지역에서요. 이런 현상이 자주 생깁니다. 섬지역에서 자주 생겨요. 그래서 섬지역에서 구름이 자주 만들어지고요. 구름이 자주 만들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가 자주 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산이에요. 그리고 바람이요. 산 쪽으로 갑니다. 그럼 공기가 산을 부서뜨리진 않죠. 산을 뚫고는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을 타고 오르겠죠. 타고 오른다는 얘기는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 중턱이나 높은 곳에 구름이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산을 타고 오를 때 역시나 많이 생깁니다. 자,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요. 비슷해요. 이건 뭐냐면요.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갈 때. 또는 다섯 번째는요.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쪽으로 갈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게 그거잖아요가 아니고요. 잘 보세요. 지표면이고 여긴 차가운 공기예요. 여긴 따뜻한 공기입니다. 자, 근데 차가운 공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따뜻한 공기 쪽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기니까 섞이겠죠? 안 섞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기단을 배우면 알겠지만 안 섞여요. 그러면 두 개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안 섞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두 개가 층을 이루는데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대류 현상에서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그래서 이 차가운 공기가 아래쪽을 파고듭니다. 그러면 이만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점점 파고들수록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위로 가죠. 공기가 올라갔습니다.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구름이요. 그러면 선생님 얘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인데요. 잘 보세요. 이번에 이제 따뜻한 공기예요. 이제는 여기에 차가운 공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따뜻한 공기가 가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파고드는 게 아니라요. 위를 타고 오릅니다. 일단 올랐죠.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구름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4번을 갖다가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한랭전선이라고 배웁니다. 나중에 배워요. 지금은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곳으로 가도 구름이 만들어져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파고드니까요. 또는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쪽으로 가도 어떻게 됩니까?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타고 올라요.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거를 우리가 한랭이라고 한다면요. 다섯 번째 걸 온난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5가지 방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요? 상승기류나 저기압에서 똑같은 표현이에요. 두 번째,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된 경우. 세 번째, 산을 타고 오르는 경우. 네 번째,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공기가 갈 때. 다섯 번째,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곳으로 갈 때. 기억을 꼭 해두세요. 그 기억을 꼭 해두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오죽하면 이럴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건 또 뭘까요? 맞죠? 제가 모르고 잘못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구름을요. 분류해 봅시다. 근데 구름의 분류는요. 모양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요. 높이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 구름을 갖다가요.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는요. 저군형 구름 그리고 층운형 구름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군형 구름과 층운형 구름은요. 화면이. 자, 저군형 구름과 층운형 구름은요. 나중에 구름 파트를 나중에 따로 해요. 강수 부분을 합니다. 그때 다시 할 거예요. 그때 다시 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다만
저군형 구름과 충운형 구름에서요. 저군형 구름은 뭐냐면요. 구름이 이렇게 높게 솟은 거예요. 높게 솟아 있는 거고요. 충운형 구름은요. 구름이 옆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높이에 따라서 나눠볼까요? 구름을 높이에 따라서 나눌 때는요. 어떻게 나누냐면 하층운, 중층운, 그리고 상층운으로 나눕니다. 자, 그럼 하층운은요. 지표에서부터 약 얼마까지를 얘기하냐면요. 2km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지는 구름을 갖다가 우리는 하층운이라고 합니다. 그럼 중층운은 어디까지냐면요. 약 6km까지예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층운은요. 약 10km까지입니다. 왜? 대륙권이 10km까지였죠. 그리고 구름은 수증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기권에서 대륙권의 특징 뭐라고요? 기상현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떠해요? 10km 아래쪽이에요.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구름이요. 간혹 가다가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걸쳐서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엄청나게 높은 구름이겠죠. 이런 구름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수직 발달 구름이라고 합니다. 수직 발달 구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구름을 모양에 따라서 나눌 때는요. 저군형 구름과 충운형 구름, 그리고 높이에 따라서 나눌 때는요. 하층운, 중층운, 상층운, 수직 발달 구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한 것들 정말 꼼꼼하게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특히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 있었죠? 공기가 상승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위에 있죠? 단열 팽창에서 온도가 내려가면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뒤죽박죽 썼고는요.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라는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또는 3번에 보면요. 구름이 만들어지는 방법 5가지죠. 구름이 다음 중 구름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은 묻기도 하더라 이거예요. 또는 구름의 분류 묻습니다. 묻기도 해요. 근데 구름의 분류만 묻기보단요. 다음은 구름에 대한 설명이다 이러고는요. 구름의 분류에 대한 걸 한두 가지 넣기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만 꼼꼼하게 하면요. 공부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쉬워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